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스피의 극심한 변동성과 이런 시장에서 포모를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요즘에는 코스피가 5%, 10% 움직이는 게 우습죠. 그냥 빠지면 5%, 10%고 올라도 5%, 10%입니다. 엄청난 변동성을 위아래로 띄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코스피는 지금 현재 8,000 이상인 굉장히 고점 상태에 있습니다. 이 고점이라는 게 역사적인 고점이란 말이고요. 앞으로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작년부터 투자를 한 사람은 정말 큰 돈을 벌었을 거고요. 연초부터만 투자를 했어도, 그리고 지속적으로 4848 소위 말해서 사고 팔고만 하지 않았어도 꽤나 괜찮은 수익률을 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투자에 참여하지 못해서 굉장히 극심하게 포모를 느끼는 사람이 있어서 이런 시장에서 무슨 레버리지 ETF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작년부터 시장에 몸을 담고 있던 사람들, 최소 올해 초부터는 시장에 몸을 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주식시장에 몸을 담고 있지 않다가 이제 와가지고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은 대부분 평소에 주식과는 거리가 먼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주식을 하지 않던 사람이 마이너스 5%, 10% 그걸 레버리지로 들어가서 10%, 20%를 맞으면 사실 시드가 큰 경우에는 제정신을 차리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초부터 아니면 멀게 작년부터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최소한 코로나 이전부터 주식을 하던 사람이 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 유동성 증가로 인해서 주식이 굉장히 상승을 했지만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2022년에 고금리, 즉 미국이 엄청나게 자이언트 스텝 등 금리를 향상시키면서 이제 주식이 꼬라박았잖아요. 그런 시장의 굴곡을 다 겪은 사람이 23년부터 미국 시장이 밑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이런 모든 반등을 모두 다 먹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오르내림을 다 겪은 사람들이, 즉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올해 초에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지금의 코스피 상승장도 대부분 먹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유동성이 풀리면서 주식이 상승하는 것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유동성 증가로 인해서 인플레가 굉장히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이 주식이 꼬라박는 이 현상도 경험을 하고, 그러고 나서도 주식시장에 떠나지 않고 주식시장에 버텼던, 그렇게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23년부터 이제 호황기를 맞아들여서 주식시장의 상승을 맛보고,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그렇고요. 그래서 24년, 25년 다 같이 오르고 25년부터 이제 한국 주식시장도 굉장히 오르게 되었는데, 이렇게 장을 크게 먹을 수 있었던 사람도 결국에는 오랜 기간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견디면서 이런 굴곡을 겪으면서 주식시장에 살아남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을 보고 나도 주식을 해서 돈을 벌겠다 해서 이제서야 주식시장에 들어와서는 나는 급하니까 레버리지로 2배를 먹겠다 하고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일단은 주식시장의 경험치가 굉장히 낮을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주식인데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치더라도 코스피가 3천일 때 6천까지만 가도 100%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코스피가 8천대이기 때문에 똑같이 3,000포인트가 오른다고 해도 100%가 아니라 이제는 50%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돈 벌 때 주식시장에 원래 관심이 없다가 이제 와가지고는 돈을 벌겠다고, 그것도 레버리지를 투자를 한다면 굉장히 이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변동성을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식시장이 앞으로 우상향을 할 수도 있고 AI 캐펙스 투자가 증가하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나 앞으로 유지가 되고 코스피가 더욱더 증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포모에 휩싸여서 주식시장에 감정적으로 들어오고 그 감정적인 투자를 한다면 상승하는 장에서도 충분히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변동성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상승하는 장에서도 감정적인 매매를 하면은 손실을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시장이 호황이고 누구나 돈을 버는 상황에서 최소한 피해자는 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라는 게 잃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상승하는 장에서도 잃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잃는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상승장을 보고 주식시장의 경험이 전무하면서 감정적으로 투자를 뛰어드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일수록 감정이 내려놓고 조금 더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되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선행이 돼야 되고 최소한
본인이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5분 이상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돈 벌었다니까 주식을 사야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왜 삼성전자에 투자하는지, 내가 왜 하이닉스에 투자하는지 최소한 5분 이상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5분도 짧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 공부는 한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어느 정도 시장 타이밍을 봐가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어느 정도 우월한 전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고 주식이 어느 정도 상승한 시점에서 감정적인 투자로, 즉 포모에 휩싸인 감정적인 투자를 한다면 잃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